이민자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어떤 시선이 저는 조금 이중적인 것 같거든요. 되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한국인들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국의 문화에 동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뭔가 그들만 약간 좀 튀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서 뭔가 나랑 가까이는 지내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일반적으로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민자들도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번 받아들이고 나면 마음대로 내쫓는 것도 불가능한데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이 해결책인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이민자를 불러와서 해결을 하자라는 거는 그게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도 잘 모르겠고. 두 분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방구석 인문학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주전공으로 정치경제철학을 연계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권동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한국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가장 먼저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외국인 이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이민 정책이 해결의 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민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인구 구조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한국이 그렇게 이민자를 포용할 만큼 다양성을 잘 포용하는 나라인가? 라는 의문이 먼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구조뿐 아니라 어떤 일자리 구조, 이런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사실은 인구 구조 문제도 그런 데에서부터 파생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이를 괜히 안 낳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서 생산 가능 인구를 충당한다라고 할 때, 애초에 충당이 되는 이제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한국인들 매칭이 안 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는 것일 텐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기업의 근무 여건이나 열악한 환경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 힘든 일을 기피해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둘 중에 이제 어떤 상황이든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그런 근무 여건이 객관적으로 열악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처우가 좋지 않고 어떤 보상이 낮고 그런 문제라면, 그걸 위해서 이제 외국인들을 이렇게 매칭을 하는 것도 이제 어떤 사회적인 비용이 드는 부분인데, 그런 비용이 사실상 국민들에게 전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외국인을 유치하는 기업을 위해서 국민들이 사실상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잖아요. 그런 구조가 사실상 어떤 땜빵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여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이 정말 힘들고 내가 편한 일을 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사무직이 아닌 직종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시선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직종에서 일을 해 라고 말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생각해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일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되게 기술직으로 해외에서 살면서 되게 마음이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례들을 저는 유튜브에서 종종 봤거든요. 그런 점에서 애초에 우리나라가 되게, 예를 들어서 조금 단편적인 접근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흔히 무시하는 그런 직종에서 일을 해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자녀를 내가 충분히 잘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인구 구조도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텐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이민자를 불러와서 해결을 하자라는 거는 그게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도 잘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선진국들이 지금 다 대체로 인구 구조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랑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가? 기본적으로 되게 좀 미국 같은 기회의 땅이나 특히 뭐 영어권 나라들의 먼저 선호가 될 법한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들을 제치고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여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되게 이민자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어떤 시선이 저는 조금 이중적인 것 같거든요. 되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한국인들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국의 문화에 동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뭔가 그들만 약간 좀 튀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서 뭔가 나랑 가까이는 지내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일반적으로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민자들도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번 받아들이고 나면 마음대로 내쫓는 것도 불가능한데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이 해결책인가? 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거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뭐 그게 만병통치약이다 막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그냥 가까운 일본 사례로만 봤을 때도 통계치 중에 일본도 최근에 이민 정책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수치가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한국하고 일본이 특히 폐쇄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는 왜 바뀌었는지 똑같아요. 현상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리고 노동인구랑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 제도도 마련 안 된 것도 사실이고 인식도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 너무 폐쇄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장기 거주 외국인이 150만 명 정도라는데 거기서 7.8%이 정도만 영주권하고 이민 이제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도를 조금 뜯어봤는데 이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주권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GNI 2배, 한국인 그러니까 평균 생산량의 2배인데 그럼 거의 한 연봉 9천 1억 이 정도거든요. 그런 사람만 외국인이 영주권을 준다고 하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도적으로도 이미 이건 안 받아들이겠다고 저는 귀결 내려놓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들어왔을 때 리스크 당연히 있죠. 소모되는 거 당연히 있고. 근데 그들과 우리 문화가 충돌돼서 새로 생산할 그리고 새로 창조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전 그 부분이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용적 측면에서는 뭐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여기처럼 민족이 이렇게 하나로 된 나라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기업에서도 컨설팅 솔루션 같은 거 막 하면은 다양성 이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생산량을 높인다는 지표는 연구 결과로 이미 많은 것들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그것처럼 한국이란 나라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이게 뭔가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자꾸 부딪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이민자들의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로 일정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해나가야 될 숙제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사실 가장 최근으로 따지면 영국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워낙 이민자들과 로컬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많은 곳 중에 하나로 또 프랑스가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걸 보면 다문화 사회 또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안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캐나다 그리고 미국을 보면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불리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잘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두 분이 봤을 때는 한국은 그런 다문화 사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잘 융화돼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사람들의 분위기나 한국인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어떨 것 같으세요? 대혼란이 오겠죠. 저는 그 대혼란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가 시스템에서는 전 세계적인 국가 시스템에서는 이동도 자유롭게 해놨고 그리고 뭐 공부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하나로 연결돼 있게 만들어 놨는데 시스템을 여기서 폐쇄적이라는 게 저는 그게 좀 넌센스인 것 같아요. 대혼란이 올 거예요. 근데 그 대혼란을 들어가야지만 다음 가야 할 것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모든 분야에서 막혀 있다고 느끼는 한국 시스템에서는 그걸 흔들어 놓을 시스템이 저는 흔들어 놓을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네, 저는 고립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거의 세국 정책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 그래도 일본은 전 조금 다른 전 일본 케이스를 왜 자꾸 갖고 오냐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위기를 극복이라고까지는 못 하지만 경제 위기를 꽤 장기간 겪고 지금 변화하려고 뭔가를 계속 바꾸고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일본은 조금씩 변화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여기는 진짜 단단하게 더욱 고립되려고 하고 더욱 안정화 이걸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불안하고 국제 전쟁도 있을 거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껴있기 때문에 자꾸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겠지만 저는 고립된 것을 일단 탈피를 해야 한국이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을까? 좀 막연한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좀 혼란이 올 것이라는 점에도 동의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혼란을 좀 최소화해 나갈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약간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결국 좀 불가피하게 같이 병행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본 연구 중에서 서울시의 어떤 부동산 그 자산 평등 척도에 따라서 이제 지역들을 분류를 해놓고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어떤 친화도를 조사를 했는데 사회적 불평등이 심할수록 유의미하게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이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뭐 정확하게 추적을 하긴 어렵겠지만 나의 어떤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내 삶에 대해서 되게 어떤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이유로 인해서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을 어딘가에 좀 전가하고 싶다는 그런 심리가 저는 인간에게 있을 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르네상스 시기의 마녀사냥 같은 것도 되게 그 사회에 되게 억눌러져 있던 불만이 폭주한 결과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방인을 배척하지 않고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이방인들 때문에 나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최소화되는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의 편견을 이제 없애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원인이 뭔가, 약간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의 절망에 대해서 이유를 찾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뭔가 서사를 만들고 싶고, 그런 서사에 이제 되게 들어가기 딱 좋은 소재 중 하나가 이방인이고, 그래서 좀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사회가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그 시기를 잘 통과하려면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라는 어떤 메시지만 외칠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이 실제로 좋다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의 원천들이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앞으로도 한국이 이민 정책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아까 뭐 말했던 것의 연장선일 것 같긴 한데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진짜 거의 저는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내쫓는 제도지 이걸 받아들이려는 포용적인 제도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 제도 중에 이민 시스템이 결혼 이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취업 비자는 있지 이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귀화 아니면 이민 이게 되게 까다롭고 이거밖에 없는데 결혼 이민밖에 없는데 오지 말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문화적으로 외국인한테 호소되고 있고 그게 같이 공명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결국 문화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폐쇄적이면은 저는 유리한 무기를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까지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찬스인 시절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현상 안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민 정책 중에 유일하게 관대한 게 조선족에 대한 이민들은 엄청나게 혜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권이 같다는 거 하나 말고는 없어요. 조선족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이게 저는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시스템이 그냥 옛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변혁을 안 해왔고 수정을 안 해왔다고 드는 거죠. 왜냐면 언어권이 묶여있다고 왜 조선족들한테 혜택을 그렇게 주고 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이거부터가 그냥 시스템이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민 정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아니다. 무조건 수용은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공포 의견들의 주요한 것은 마치 이민 정책을 확대하게 되면 이게 무슨 갑자기 다민족 국가가 되고 갑자기 막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순차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이민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해요. 이민이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민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더욱 좀 해결할 길이 요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민의 장점이 너무 뚜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미국 사회가 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되게 계속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양성을 받아들임으로써 되게 다양한 환경에서의 어떤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계속해서 혁신을 창발해내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 사회에도 다양성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서 혁신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 당연히 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아질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좀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전에 약간 신중하게 우리가 이민자를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조금 일단 그냥 수용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외국인과 밀접하게 생활하고 접촉이 많을수록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감소한다는 상관관계가 아까 언급한 연구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 사회를 예로 들자면 일단 흑인이랑 이웃이 되어보면 흑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다, 약간 이런 맥락인 거죠. 그런 점에서 약간 이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과 이민자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같이 나아가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민을 확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민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한국으로 유입시키려고 하는 이민 경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조금 더 매력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혜택을 줘야겠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그냥 그 속내를 살펴보자면 그 제도의 모양의 속내, 우리한테 유리한 인재,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인재인 외국인은 받아들이겠다 그거잖아요. 그럼 누가, 그거는 당연히 전 세계 공통이겠죠. 그거 말고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사인을 제도적으로 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뭐 여기 한국 다 알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도 여기 오는 이유가 이렇게 배타적인 나라인 걸 알면서 진지하게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국을 고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배타적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문화가 좋아서 아니면 궁금해서 어떤 여기에 보여지는 그런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좋아서 왔을 텐데, 그럼 아군이잖아요. 그런 제도들을 뚫고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그들한테 사인을 보여주는 제도들이 저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취업 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은 사실 무지공산이라서 뭘 제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례들은 사실 엄청 많아서 벤치마크할 나라들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좀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어떤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양성을 포용하는 태도를 또 궁극적으로 길러야 할 텐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결국 저는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른바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분들도 자국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그걸 이제 노리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의 친구들 중에 이제 이민을 가려는 케이스도 한국에서 금융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그 금융업계의 특정 분야가 한국에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가려는 거고, 결국은 어떤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국의 어떤 매력을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겠지만, 실제로 내가 진지하게 어떤 이민 계획을 해서 한국에서 살겠다라고 하려면 생계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이민자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의 수요를 파악해서 기업들이 유연하게 좀 그런 것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제 좀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매칭을 잘 시켜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취업 비자를 이제 할 때 일자리를 매칭을 시켜 놓고서 이제 입국 허가를 하는데, 그 계약한 기간을 이제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수영 교수님의 샤롯잡다 영상에서 언급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그 이민자들이 애초에 한국에 기대하고 왔던 어떤 그런 근무 환경이 지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생계 유지 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 이민에 대해서 거의 1시간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마지막으로 혹시 두 분이 이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더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이거는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들이나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것들에 엮여 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거시적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었지만,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비관적인 그 생각을 걷어내는 게 일단 저한테는 좀 그런 논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누가 봐도 지금 힘든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의 경우에 지금 아시아권에 흘러 넘치는, 전 세계에 흘러 넘치는 이게 전쟁의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변화한 사례는 사실 이미 전에 한국의 역사가 원래 변화의 역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의 현상, 한국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고 피크일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걸 오래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안정화와 이렇게 바꾸려 하지 않는 분위기, 그리고 여기는 이미 손 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지속해 나가려고 하는 거, 그게 아마 결국 리스크 테이킹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위기이니까 어떤 리스크를 짊어질까가 문제겠지만, 그 분위기, 인식,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난 그 M4가 너무 걸려요. 항상 지금도 마음에 저는 세뇌가 아주 돼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지금은 거기서 좀 자유로워진 편이에요. 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겠다를 선언했거든요. 왜 난 해보지도 않았는데 세상이 나한테 먼저 낙인 찍어놓고 다 포기된 세대라고 하냐, 나는 거기에 포섭되지 않겠다 선언한 다음부터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비관적 분위기를 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아주 공론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의문시 여겨야 할 부분은 바로 그 지점 아닐까?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이민정책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혼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사고로 뒤흔들어 놓을 환경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 필요한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너무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일단 좋은 사회가 뭔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선택을 당연히 비난할 수는 없는데,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도망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더 이 사회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너무 빈자리가 없진 않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민이 너무 국가주의적 담론에서만 논의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꼭 요즘에는 이제 초국가적 이민이라든가 약간 이런 식의 이론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귀환 이민? 이제 이런 말도 있고, 이민이라는 게 한 사회를 떠나서 다른 사회에 정착을 하는 것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전적 이민뿐 아니라 요즘은 약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제3국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한 곳에서 다시 돌아왔다가 원래 갔던 곳으로 다시 떠나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세계의 경계를 되게 많이 넘나드는 이민자들이 생기고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온 이민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좀 습관적으로 약간 영어를 섞어서 쓴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 너 미국물 먹더니 달라졌네. 약간 이런 말을 농담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당사자한테는 되게 아, 나는 이제 한국에서조차 이방인이구나 라는 식의 체험으로 다가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사람을 막지는 않을 망정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배척을 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는 한국인이야 미국인이야 라는 식의 그런 경계를 짓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약간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가는데 되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굳이 이제 구분짓고 분류짓는 그런 틀을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민과 관련된 얘기도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얘기하면서 계속 더 좋은 사회가 뭔지 고민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영상을 올렸을 때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영상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네, 것은 아니죠. 그쵸, 그런 것도 아니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공을 한번 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영상의 댓글들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저희가 좋은 사회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분명히 댓글들을 보고 있고 그 댓글들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댓글에서 또 실제로 막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기도 하는 게, 그런 게 이제 이 영상의 좀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전 대안 없으면 얘기하지 말라 이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니 대안은 얘기를 해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같이 계속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너무 싫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필살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권자들의 필살기. 대안 없으면 얘기하지 마. 수긍해, 수용해. 너무 싫어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영상 많이 봐주시는 거에 셋 다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교류해 주시고, 아무래도 저희 셋의 경험과 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민해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한국인 벌써 3번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의 채널을 홍보하셔도. 저는 홍대에서 KD4 액팅 스튜디오라는 연기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자유롭게 문제 제기를 하는 방구석 인문학도라는 채널을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함께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진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